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총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3주 남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시끌시끌하죠. 후보자들이 등록이 되고 정당별 총선 공약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잘 읽어보시고 꼭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를 하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에게 블락이야. 오늘은 각 정당별 지처자산 관련 공약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총선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1번이 민주당이냐? 바로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당 의석수에 따라서 기호가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의 경우 지난 2월 말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계의 보장을 중심으로 한 제22대 총선 지처자산 공약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공약을 살펴보기 전에 민주당이 지처자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민주당 공약집에 따르면 문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구현할 핵심 인프라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창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흐름에 맞추어서 규제 공백 문제를 해소를 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준비가 굉장히 시급한 시점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제도화를 통해서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 기회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생태계 자정 기반 강화, 가상자산 제도 재정비,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증권형 토큰 법제화 신속 추진 4가지입니다. 먼저 생태계 자정 기반 완화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완성을 하고 통합 감시 시스템 설치, 개별 거래소 오더북 통합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이 오더북 통합이 뭐냐면 증권시장과 비슷하게 유동성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거래소에서 같이 단일 주문 거래를 내는 방식인데 지금 그 각 거래소별 독자적 운영 방식을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를 아예 금지를 시켰고요. 제도 재정비 관련 부분에서는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허용을 합니다.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 이건 뭐냐면 즉 제3자 공적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 발행을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 부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공제 한도를 5천만 원까지 높입니다. 5년간 손익통상과 손실 2월 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즉 25년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이 된다면 이제 지금은 가상자산 공제 한도가 250만 원인데 이 250만 원 넘는 초과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구간은 5천만 원까지 확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수년간 손실을 보더라도 당해 이익이 발생을 한다면 얄짤없이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 부분을 손실을 5년간 2월을 해서 소득 금액에서 차감을 한다든지 식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 조금은 유리한 과세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허용 등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공약이죠.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더리움이라든지 여러 형식의 가상자산 ETF 등이 나온다라면 이것도 역시 한꺼번에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물 ETF 과세, YS 편입 등도 같이 검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증권형 토큰 법제화를 추진을 하면서 조각 투자를 활용한 신사업 육성, 장외 유통 플랫폼 활성화 등을 통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접근성 강화 방안 등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민주당 공약을 전반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계 보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적절한 공약들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얼마 전이에요. 3월 18일 2024 정책주문 배송 프로젝트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라는 공약집을 발간을 했는데요. 여기에 지처자산 관련 내용은 민생보호 및 자산 형성 지원의 10번째 공약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7가지 공약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과세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합리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일단 법을 만들고 그 후에 과세를 하자는 게 적절하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세 연기가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가상자산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규율하는 2단계 입법이 추진이 됩니다. 2단계 입법의 내용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좀 해결하자. 그리고 가상자산 평가업이라든지 좀 더 세분화된 세부 사업들에 대해서 규율 체계 등이 마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전담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좀 전문성 있는 제도 지원, 건전한 투자 환경 등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요. 또 거래소 표준 공시제도도 운영을 하면서 거래소 책임성을 강화하고
유통량, 발행량 등은 좀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상자산 백지 신탁이 도입이 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공직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 좀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모조리 위탁을 하거나 금지를 해서 공직자 본연의 임무를 다하게끔 하는 제도인데 여기에 가상자산도 포함하자라는 공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코인 발행에 단계적 허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토큰증권 입법 연내 마무리를 통해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 정당의 공약들 한번 쭉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제 생각에는 뭐 서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그렇게 크게 또 다르지도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래도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국힘 쪽은 과세를 유예를 하고 민주당 쪽은 공제 한도를 증대를 하죠.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또 국힘이 ICO 등을 허용하는 공약을 발표했다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도권에 편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 토큰증권 법제화 추진, 기본법 2단계 추진, 국회의원 고위급 공직자 가상자산 제한 등은 좀 유사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네, 정리를 해보면요. 민주당, 국민의힘 둘 다 디지털자산에 대해서 법과 제도에 동시에 집중을 하되 민주당은 조금 더 디지털자산 전반의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조금 더 육성에 무게중심을 두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이번 총선에서 디지털자산에 양당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굉장히 업계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디지털자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양당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총선 이후 어떤 당의 우세가 되든 이번에 발표한 공약들이 잘 지켜져서 디지털자산 업계가 더욱 활성화되고 투자자 보호 토대가 더욱 강화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투표하세요. 끝!